23번입니다. 자, 간단한 계산이죠. 자, 중복순열입니다. 뒤에 있는 2가 앞으로 싹 올라가면 되나요? 따라서 3의 제곱이 되겠네요. 3의 제곱. 플러스 중복조합이죠. 더하면 5고 빼면 얼마입니까? 4죠.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 컨비네이션 1과 동일하네요. 그죠? 따라서 3의 제곱이 9가 되고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니까 바로 1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2점짜리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이네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인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일단 A와 B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와 B는 바로 뭐가 된다? 서로서가 되겠죠. 서로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서가 된다.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5개가 되어라. 즉, 이 A 집합과 B 집합 속에 5개의 원소가 들어오라고 하면 전체 원소는 6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개가 들어오려면 이 합집합이 아닌 이 바깥 부분에 몇 개가 들어와라? 1개가 들어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것이 얼마입니까? 6 컨비네이션 1 맞습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물론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합집합이 5개니까 이 A 집합과 B 집합에 들어올 원소는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가 된다? 바로 5개를 뽑으면 일단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밖에 하나 들어올 6 컨비네이션 1과 뭐하다?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하나의 원소 6이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1, 2, 3, 4, 5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이 1, 2, 3, 4, 5는 어떻게 됩니까? A 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B 집합에 들어와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2군데가 되겠죠. 자, 1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입니다. 2가 갈 수 있는 것도 2군데, 3도 2군데, 4도 2군데, 5도 2군데. 그래서 바로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한쪽 A로 다 몰리면 B는 공집합이 되는데, 자, B는 공집합이 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2개의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맞나요? 따라서 6 콤비네이션 5는 6 콤비네이션 1과 같은 6이 되고, 위에 5제곱은 32가 되어서 6 곱하기 32를 처리해주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92가지의 순서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었나요? 자, 간단한 문제 여러분들 잘 처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원순열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와 C가 있는데 A, B, C를 포함해서 7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이 더 있다? 4명이 있어야지 전체 7명이 되겠습니다. 이 7명의 학생 중에서 A, B, C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A, B, C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A, B, C를 제외한 4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된다? 2명을 선택하면 전체 5명이 되겠죠. 그 5명의 학생을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A, B, C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전체 나머지 4명 중에서 일단 몇 명을 선택한다? 2명을 선택하면 전체 이 ABC와 요 2명, 5명을 가지고 원순열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이제 5명을 가지고 원탁에 배열할 때 제일 먼저 A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된다 그랬죠. 어느 자리에 A가 앉아도 어떻습니까? 동일하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고 이 A가 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각 자리는 고유 번호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뭐가 된다? 직순열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남은 4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몇 가지 된다? 4 팩토리얼까지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4 컴비네이션 2는 얼마 됩니까? 6이 되고 4 팩토리얼이 24가 되니까 6 곱하기 24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144가 되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4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6번입니다. 자, 방정식의 바로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복조합 문제라는 것을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중복조합 문제일 때는 반드시 x, y, z, w 이 항들의 개수가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되고 1이 되어야 되고 차수도 모두 다 얼마가 된다? 1차일 때만 우리가 뭐다?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그 XYGW도 어마정일 때 중복조합의 기호를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처럼 X 계수가 3일 때는 어떻게 이 중복조합을 바로 못 쓰기 때문에 바로 이 1의 개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X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자, 자연수 x, y, g, w니까 x는 1이 될 수도 있고 x는 2가 될 수도 있고 x가 3도 될 수 있겠나요? 9니까 자, 4가 되면 12가 되어서 벌써 넘어가니까 자연수의 y, z, w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3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얘가 9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y, g, w가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수 x, y, g가 그러니까 최소 1이 와도 3이 되니까 2가 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몇 가지로만 분류하면 되겠다. x가 1일 때와 2일 때 몇 가지로? 2가지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분류의 대원칙은 뭐라 그랬죠? 중복 없이 빠짐없이. 맞죠? 자, x가 1일 때 얘가 3이니까 그러면 y 플러스 g 플러스 w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얘가 3이 되니까 8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x, y, g, w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화정으로 바꿔주려면 이모를 외치면 되겠죠. 그죠? 하나씩 먼저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나요? 자, 얼마 됩니까? 3을 빼면 5가 되어서 바로 엄화정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3H5가지가 되겠습니다. 더하면 8 빼면 7이니까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와 똑같고 7 컨비네이션 2는 21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는 y 플러스 g 플러스 w가 x가 2가 되니까 6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5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마찬가지로 이 뭐를 외쳐주면 하나씩 담아 놓으면 3을 빼면 2가 되어서 3H2가 되겠죠. 그럼 더하면 5니까 빼면 4가 되죠. 4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27가지의 순서상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부정방정식의 해는 자, 모든 문자의 차수가 1이면서 개수도 1일 때 바로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바로 엄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자,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27번입니다. 이항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양수 A 체크해야 되죠. 양수 A에 대하여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자, 각 항의 개수가 얼마일 때 총합이 1이라고 했습니다. 항의 개수가 1이다. 항의 개수, 각 항의 개수의 총합은 다른 말로 어떻게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와 값이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럴 때 x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각 항의 개수의 총합이 1이니까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a분의 2가 a분의 2의 몇 제곱? 7제곱이 얼마가 되어라? 1이 되라는 말이니까 a분의 2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이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양변에 a를 곱하면 a 마이너스 2 꼴 0이 되고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냥 요것을 빼어서 1이 되니까 A 값에 대충 1이나 2나 3이나 한번 대입해 보면 A가 2가 돼버리면 2-2분의 1, 1이 되니까 바로 A 값이 양수값이니까 2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2x 마이너스 어떻게? 2x 제곱분의 얼마가 된다? 2x 분의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뭐가 된다? 약분이 되어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x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식의 일반형을 적어보면요. 일반항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죠? 지수 컨비네이션 R 맞습니까? 지수 컨비네이션 R 어떻게? 앞에 거 뒤에 거가 뭐죠?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r이 뒤쪽으로 가고 7에서 r을 뺏는 게 앞의 지수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조금 정리하면 7 컨비네이션 r에 2의 7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의 r 제곱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x는 각각 처리해주면 지수 법칙을 처리해주면 7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7 마이너스 2r이 되겠죠. 7 마이너스 2r. 됐나요? 그러면 바로 개수가 누가 개수가 된다? 이 x 앞에 있는 요 자체가 바로 모든 항의 뭐가 된다?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요 7 마이너스 2r이 얼마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r 값을 찾아보면 2r은 8이 되어서 r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분의 1의 개수는 7 컨비네이션 4에 2에 바로 아래 4를 넣으면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 값이 바로 개수가 되겠네요. 자, 7 컨비네이션 4는 뭐와 동일합니까? 7 컨비네이션 3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7, 6, 5에다가 3팩토리얼이 6이니까 바로 35가 되고 2의 세제곱이 8이 되겠죠. 따라서 8호 40이 되고 38이 24가 되어서 바로 x분의 1의 바로 개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2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1의 카드가 2장, 2의 카드는 3장이고, 3의 카드는 2장, 4의 카드가 1장인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8장 카드 중에서 자, 7장만 선택합니다. 7장을, 8장을 모두 다 선택하는 게 아니죠. 택하여 이 7장의 카드 모두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네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모두 뭐가 되어라? 짝수가 되어라. 자, 이웃한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무엇이 되어라? 짝수가 되어라 말은 이 이웃한 2장 중에 적어도 한 장은 뭐가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되죠. 둘 다 짝수가 되는 건 상관없죠. 그러면 홀수끼리는 이웃하라, 이웃하지 말아라. 홀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순열에서 이웃하지 이웃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해도 좋은 것을 이웃해도 괜찮은 것을 먼저 배열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장의 곱이 짝수가 되니까 짝수는 짝과 짝이 곱해도 짝수가 되고 짝과 홀이 곱해도 바로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짝수를 먼저 배열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짝수를 가만히 보니까 2가 몇 장이 있고 3장이 있고 4가 한 장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7장을 선택하는데 7장을 선택할 때 이 짝수를 몇 장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짝수는 4장밖에 없으니까 일단 짝수를 4장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짝수를 4장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 짝수를 모두 다 4장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와 짝수를 몇 장? 3장을 선택하는 경우 짝수를 몇 장을 선택하는 경우 3장을 선택하는 경우 맞나요? 그리고 짝수를 2장을 선택해버리면 7장의 숫자를 배열해야 되는데 짝수를 2장만 선택해버리면 이런 부분은 뭐가 됩니까? 바로 홀수끼리 이웃하죠. 그래서 짝수를 2장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짝수 한 장은 더더욱 안 되겠죠. 따라서 짝수를 몇 장 선택하는 경우와 4장 모두 선택하는 경우와 짝수를 몇 장 선택하는 경우 2장 선택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짝수를 4장 모두 다 선택한다는 말은 바로 2를 몇 장, 3장 모두 다 선택하고 4를 한 장을 모두 다 선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3장을 선택해야 되니까 3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이 2장, 3이 2장이 되니까 바로 1을 2장 선택하고 3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1을 한 장 선택하고 3을 몇 장 선택할 수도 있겠다. 2장 선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짝수를 4장 모두 다 선택할 때는 짝수 4장을 모두 다 선택하는 거와 자, 11 또는 33을 이렇게 2장씩 선택하는 경우로 다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기억과 니은 형태를 각각 배열하면 되는데 자, 형태가 어떻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웃해도 괜찮은 바로 누구를 먼저 선택한다? 짝수를 먼저 배열해야 되니까 짝수를 배열할 때는 자, 같은 것이 있으니까 맞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4 팩토리얼을 같은 거 2가 3장이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근데 사실 4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처리 안 해도 2, 2, 4, 2, 4, 2, 2, 4, 2, 4, 2, 2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짝수가 예를 들어서 2와 4와
2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홀수 3장이 들어갈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웃한게 짝수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끼리 이웃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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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5군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배열하지 말고 들어갈 곳 이 5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먼저 선택해 버리라. 3군데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맞죠? 그런 다음에 113을 배열하면 1대 113을 배열할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해야 되니까 전체 3팩토리얼을 얼마로 같은 거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바로 113, 131, 311로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네 가지가 되고 얘는 10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가 되어서 바로 몇 가지가 나온다? 120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니은도 해도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20가지 더하기 120가지가 되니까 전체 몇 가지가 된다? 240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되겠나요? 자, 이처럼 한 개 한 개씩 여러분들이 순서 있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짝수가 몇 개? 3개 선택해야 되겠노. 짝수를 3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죠? 일단 2가 3장이 있으니까 2를 모두 다 3장 선택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2는 몇 장? 2장 선택하고 4를 한 장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를 3장 선택했으니까 홀수는 몇 장 선택해야 된다? 4장 선택해야 되는데 홀수는 1, 2, 3, 3 4장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홀수는 1, 2, 3, 3을 모두 다 선택해서 이 7가지를 각각 어떻게 배열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를 모두 다 쓸 때는 이 짝수 2는 같은 숫자니까 그죠? 몇 가지 되겠다? 한 가지 되겠죠. 물론 3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홀수 4개를 선택할 때는 이번에는 홀수 4개가 어떻게 짝수와 짝수 사이에 들어가면서 앞과 뒤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네 자리를 1, 2, 3, 3이 배열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팩토리얼을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 2와 2와 4를 배열하니까 2와 2와 4를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사실 얘도 2, 2, 4, 2, 4, 2, 4, 2, 2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중에 이렇게 4, 2가 왔다면 마찬가지로 1, 2, 3, 3이 배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때요? 똑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부분이 3이 되고 뒤에 부분이 6이 되니까 몇 가지? 18가지가 되어서 이 두 번째의 경우는 6과 18을 더한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바로 240가지와 몇 가지? 24가지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죠? 맞나요? 덧셈 법칙이죠. 따라서 26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덧셈 법칙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합의 법칙이 되죠. 합의 법칙. 그렇죠. 경우에서는 합의 법칙.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264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두 집합 X는 원소가 1부터 8까지 8개의 원소가 있고 Y는 1부터 5까지 5개의 원소가 있네요. 자, 함수 개수 문제가 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문제가 되는데 자, 두 개의 조건이 F4는 즉 X가 4일 때 Y의 값, 함수값은 맞죠? 자, 1과 2와 3의 함수값의 합과 같고 마찬가지로 F4의 함수값이 4의 함수값의 2배는 5와 6과 7과 8의 함수값의 합과 같다고 하네요. 자, 전형적인 어떤 바로 중복 조합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런데 지금 F4가 돼요. F4가 가와 나에 바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숫자가 바로 F4니까 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X에 있는 1부터 8까지의 원소들은 각각 Y에 대응될 때 1부터 5까지밖에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식을 한번 살짝 적어 볼 때 이 F1, F2, F3를 다 쓰기 귀찮아서 F1, 즉 X가 1일 때의 Y값을 A, 2일 때의 Y값을 B, 3일 때의 Y값을 C, 5일 때를 D, 6일 때를 E, F, G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A에서 얼마까지, G까지 이 모든 함수값은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5까지의 바로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4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의 함수값만 가질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A와 B와 C를 대해서 4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1, 2, 3은 적어도 누구를 써야 됩니까? 1은 써야 되니까 이 1의 합이 얼마입니까? 1, 3개의 합이 3이 되니까 F4가 될 수 있는 값은 3부터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A와 B와 C의 합이 얼마가 되어라? 3부터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B와 C의 합이 얼마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또 A와 B와 C의 합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5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5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F4는 바로 3, 4, 5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엔더죠. 그러면서 아래 식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먼저 F4가 3이라면 이 전체는 6이 되니까 그 말은 D와 E와 F와 G의 합이 얼마가 되어라? 6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고 여기는 D와 E와 F와 G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죠? 자, F4가 4니까 8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D와 E와 F와 G의 합이 이번에는 F4가 5니까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조건이 다 누가 붙는 거죠? 자, A, B, C는 누구부터? 바로 1부터 5의 값만 가질 수 있다는 이 조건이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바로 중복조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A부터 G까지는 0의 값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연수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모두 다 무슨 조건이 된다? 자연수 조건이 되니까 이모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모 하나씩 담아주세요. 그럼 얼마 되죠? 0이 되니까 말이죠. 바로 3H0이죠.
3H0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이모를 외치면 4를 제외시켜줘서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 4H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더하면 6 빼면 5가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얼마가 되어야 된다? 1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이 되어야 된다. 이해되나요? 자, 마찬가지 똑같죠. 모두 다 자연수 조건이니까 얘도 이모를 외치면 1이 되어서 바로 여기는 3H1이 될 것이고 여기도 이모를 외쳐서 3을 지워버리면 4를 지워야 되죠. 4개를 지워야 되니까 4가 되니까 얘는 얼마? 4H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H1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가 되고 4H4는 더하면 8 빼면 7이니까 7 컨비네이션 얼마? 4니까 7 컨비네이션 3이 되어서 3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은 3 팩토리얼이 얼마 됩니까? 6이 돼서 6이 약분하면 7, 5, 35가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얼마 되겠다? 10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A와 G의 값은 1부터 5까지의 숫자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처음에 보면 이 합쳤는 게 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6, 0, 0, 0도 6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D나 E나 FG가 6이나 000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 FG가 0을 가지면 안 되니까. 맞죠? 그리고 얘도 보세요. 한번. 얘가 8일 때 얘가 8이라면 사실 얘가 D가 6을 쏜다면 6이 없지만 6을 쏜다면 6, 1 얼마? 1, 0 이런 식으로 쏘아도 8은 만들 수가 있지만 D는 6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6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6110도 8을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G가 0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죠? 0의 값을 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항상 중복조합을 풀 때는 이 경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 꼭 체크해줘서 이런 경우는 뭐 해줘야 된다?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5가 되니까 우리가 5가 될 때 얼마 됩니까? 바로 이모를 외친 다음에 세 개를 버리면 3H2가 되니까 3H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얘도 보세요. 얘가 5가 될 때 500도 5가 되지만 00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모를 외치면 4개를 버리면 6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4H6입니다. 4H6. 맞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 일단 5까지를 쏠 수 있지만 5까지를 쏠 수 있지만 얘가 6, 2, 1, 1도 어떻습니까? 6일 때 D가 6일 때 2, 1, 1도 어떻게 됩니까? 10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 속에는 이런 6, 2, 1, 1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 2, 1, 1도. 이해됩니까? 6, 2, 1, 1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6211이 되는 경우를 뭐 해줘야 된다?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4H 유관에는 6211인 경우도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6211이 꼭 D가 6이 되라는 법이 없죠. 얘 6211을 순서 있게 배열해 주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서 전체 몇 개에서
4개니까 요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4 팩토리얼을 일일이 2개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걸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6310 하면 0이니까 0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7111도 어떻게 됩니까? 10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711은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 1이 세 가지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걸 빼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8은 어떻습니까? 8, 1, 1, 0이 되니까 0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의 경우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꺼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조심히 생각해서 풀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2가지를 뭐 해준다? 제외시켜 주는 거. 요 6, 2, 2, 1일 때의 경우의 수고 7, 1, 1, 1의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시켜 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H2는 더하면 5고 맞죠? 빼면 4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고 4H6은 더하면 10 빼면 9니까 9 컨비네이션 6인데 9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4 팩토리얼에서 2 팩토리얼을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2가 되고 여기는 4 팩을 3 팩토리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6이 되고 자, 9 컨비네이션 3은 얼마가 된다? 자, 어떻게? 9, 8, 7을 3, 2, 1로 나누면 3으로 약분, 2로 약분하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되겠네요. 84에서 16을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얼마가 된다? 바로 68이 되나요? 맞나요? 따라서 408가지가 되죠. 이렇게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6211과 711 경우도 제외시켜 준다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10가지와 105가지를 더하면 115가지가 되고 그리고 408가지를 더해줘서 결론적으로 523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중복조합을 풀 때는 어떻게 제외시켜 줘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네요. 자, 문자 3개 A, B, C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5개 이하씩 모두 7개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5개 이하입니다. 5개 이하. 자, 7개를 선택해서 문자 열을 만드는데 자,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문자가 연달아 3개 이어지는데 3개 이어지고 그 문자는 A뿐이라고 하네요. 즉 A만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문자도 연달아 4개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즉 이 어떤 문자 A, B, C 어떤 문자도 연달아 4개 이상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A도 하나 더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걸 여기 for example 예를 들어놨는데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음 2가지는 조건을 만족하네요. 일단 보니까 A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연달아 나오네요. 연달아. 그런데 C는 연달아 3개가 나오지는 않죠. 그죠? 맞죠? 2개까지는 상관없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같은 문자가 2개 나오는 것은 상관없다. A를 제외한 B, C는 같이 나와도 된다. 자, 그런데 A를 이렇게 하나 더 쓰는 것도 상관은 없네요. 그죠? 맞는 A가 토탈 4개가 나왔는데 연달아
4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마찬가지로 C도 3번 나오지 않았고 B도 3번 나오지 않았죠. A는 3번 나왔으니까 A뿐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3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첫 번째는 왜 안 될까요? B도 2개, C도 2개 상관없는데 연속적으로 나와도 상관없는데 A가 어떻습니까? 3개가 나왔지만 한 문자가 연달아 3개가 이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A가 3개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틀린 거고 A가 3개가 나왔네요. A가 3개가 나왔는데 C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C는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고 자, 이번에는 A가 몇 개 연속적으로 나왔습니까? A가 4개 연속적으로 나왔죠. 자, 이처럼 A가 4개 나오는데 3개만 연속적이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개가 연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A는 여러 개 나와도 되는데 3개만 연속이 돼야 되고 B, C는 바로 여러 개 나와도 되지만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몇 개까지만 된다? 2개까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래요? 바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가 몇 개 나올 수 있으니까 A가 일단 여러 개 나와도 되지만 3개까지는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3개까지는 연속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죠. 연속적으로. 이 경우는 연속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니까 A가 3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부터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세 번째부터 여섯 다섯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AAA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처음부터 나왔을 때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A가 절대로 여기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가 다른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A가 연속적으로 3번 나오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3가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문자가 나오고 A가 연속적으로 3번 나오면서 어떻게 2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3개가 다른 문자가 나오면서 A가 연속적으로 3개 나오고 마지막에 한 문자. 마지막으로 자 연속 다른 문자가 4개 나오고 마지막 끝에 A가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토탈 몇 가지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연속적으로 3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A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A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B 아니면 누구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C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B 아니면 C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세 자리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다? A가 또 나와도 상관없겠죠. 그죠? A가 또 나와도 상관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다? A, B, C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A, B, C. 그러면 보세요. 서로 다른 A, B, C가 서로 다른 자리 세 자리에 바로 뭡니까? 투숙하는 바로 호텔 문제와 동일하죠. 즉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근데 중복 순열이라고 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곱의 법칙으로 다 처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각각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다?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미안합니다.
A, B, C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를 뭐 해준다?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가면 되겠죠. 바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서로 다른 세 사람을 서로 다른 호텔 세 군데에 투숙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A한테 인터뷰하면 세 자리 여기 올 수 있는 게 A한테라고 A한테 물어본다면 세 자리 중에 아무데나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B도 세 자리 중에 아무데나 C도 세 자리 중에 아무데나 올 수 있으니까 3의 세 가지, 3의 삼성까지 27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를 생각해 본다면 A가 어떻게 A가 여기를 한번 볼까요? A가 세 개가 또 오면 되나요? 상관은 없죠. A가 세 개 연속적으로 오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A가 몇 개를 사용합니까? 6개를 사용하죠. 그런데 각각 몇 개 이하만 사용하여라? 5개 이하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A를 몇 개 사용했기 때문에 6개 사용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세 개가 연속적으로 와도 되나요? B가 세 개가 연속적으로 와버리면 일단 B가 몇 개로? 네 개로 연속적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C가 연속적으로 와도 되나요? C가 연속적으로 와도 안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C는 절대로 연속적으로 세 개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선택해 놨으니까 B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B가 연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세 가지가 와도 된다 안 된다? 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따라서 BBBA 또 BBBC 이런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요 5가지를 뭐 해줘야 된다?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게 요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요 5가지를 제외시켜 줘야 되죠. B가 연속적으로 2개 오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B가 3개 오는 경우를 또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2 곱하기 얼마가 되어서 27 마이너스 5니까 22가 되겠죠. 따라서 4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A가 연속적으로 왔을 때 이 자리는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되고 여기는 바로 옆에는 A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두 자리에는 어떤 게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A가 다 와도 되고 B가 다 와도 되고 C가 다 와도 되는데 지금 A가 세 개가 있으니까 A가 2개 다 오는 건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와도 5가지밖에 안 되니까 5개 이하가 되니까 이때 A가 다 온다. 한번 적어볼까요? A가 다 오는 거 상관없죠. B가 다 와도 그런데 B가 다 오면 됩니까? 안 되네요. 그죠? C가 모두 다 오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이 자리에 바로 A가 갈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A, B, C 세 개. 이 자리 마지막 자리에도 A, B, C 세 가지가 3의 제곱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올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BB가 연속적으로 와버리면 B가 세 가지가 되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요 한 가지만 제외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4고 얘는 8이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32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A가 세 개가 요 가운데에 있잖아요. 이거요. 가운데에 있으니까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어떻게 C가 와도 되나요?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근데 여기는 A까지 와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생각을 하지 말고 A와 인접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니까 반드시 여기는 B나 C가 와야 되고 여기는 B나 C가 와야 되니까 각각 몇 가지 두 가지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A가 와도 상관없죠. A, B가 와도 연속적인 두 개는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A, B, C 세 가지 모두 다 올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A, B, C 세 가지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A가 오고 여기가 A가 와도 A는 토탈 5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위에 것처럼 연속 6개가 왔는 걸 제외시켜 줄 필요는 없죠. A가 5가지밖에 안 되니 5개가 되니까 제외시켜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는 얼마 든다? 3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조금만 관찰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대칭 형태 맞습니까? 뒤집으면 똑같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 어떻습니까? 뒤집으면 똑같죠. 느낌이 옵니까? 자, 이 네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경우고 첫 번째와 바로 다섯 번째도 같은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경우에다가 다시 얼마? 2를 곱해줘서 얘는 몇 가지? 88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도 2를 곱해줘서 얘는 몇 가지?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36가지 한 가지니까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두 번째와 첫 번째와 같은 경우가 된다. 되겠죠? 따라서 88과 64와 36을 더하면 36과 64를 더하면 1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188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30분까지 모두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